새벽 3시. 도시는 잠들었지만 이곳만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편의점의 유리문은 네온빛을 머금고 냉장고 안 음료수 캔들이 작은 숨을 내쉰다. 진열대의 과자 봉지들은 바람 대신 냉기의 떨림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숨을 쉬듯 틱탁 틱탁 이 새벽의 심장 소리처럼 들린다. 지우는 계산대에 팔꿈치를 개고 졸음과 싸운다. 손끝엔 커피 자국이 묻은 영수증 종이와 자그마한 계산기. 하루 3시간도 채 자지 못한 얼굴에는 푸르스름한 피로가 그림자처럼 내려앉았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가려는 순간 삑!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 바람이 먼저 들어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편의점 안에 미지근한 공기를 잘라낸다. 그 바람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낡은 외투의 단추는 하나가 빠져 있었고 모자의 챙 아래로 새치 섞인 머리카락이 비죽비죽 나와 있었다. 그의 신발 밑창에서 들리는 찰박 소리엔 눈이 녹은 흔적이 섞여 있었다. 노인은 마치 길을 잘 아는 사람처럼 곧장 음료 코너로 향했다.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는 언제나 같은 걸 고른다. 캔커피 하나 그리고 낡은 담배 한 갑. 그 2개의 물건이 마치 의식처럼 그의 손에서 계산대로 옮겨진다. 지우는 말없이 바코드를 찍는다. 삐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오는 듯 했다. 오늘도 고생 많다. 노인은 짧게 그렇게 말했다. 말끝이 길게 남았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무게로 편의점의 공기를 잠시 멈춰 세운다. 지우는 어색하게 웃는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대답 후 노인은 거스름돈을 받지도 않고 천천히 문을 나선다. 자동문이 닫히며 바람이 다시 한번 흔들린다. 노인의 발자국 소리는 멀어지지 않는다. 유리문 밖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잠시 서 있다. 그리고 무언가 중얼거리듯 고개를 끄덕인 뒤 사라진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다. 냉장고의 모터가 둔탁하게 돌아가며 계산대 위의 전자시계가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킨다. 지우는 다시 고개를 숙여 정산표를 정리한다. 그의 눈앞엔 동전 몇 개와 영수증 뭉치. 그중 한 장이 바닥으로 흘러내려 발끝에 닿는다. 그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든다. 영수증 한 켠엔 노인의 서명이 남아 있었다. 이성우. 익숙한 듯 낯선 이름. 지우는 잠시 그 글자를 바라보다 코끝을 스치는 커피 향에 다시 정신을 돌린다. 하루의 끝이자 다음 날의 시작이 되는 시간. 그에게 새벽은 단순한 노동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그 새벽은 기억의 문이 열리던 순간이 된다. 밖에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한다. 가로등 아래로 내려앉은 눈송이들이 흰빛의 미세한 먼지처럼 흩어진다. 편의점 유리문은 그 모든 풍경을 조용히 삼키고 있었다. 그 속에서 지훈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다시 한번 문이 삑 하고 열리려는 듯 미세하게 떨린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바람이 장난친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흔적이 남은 걸까? 지우는 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문고리에 매달린 작은 종 하나가 아직도 노인의 발소리를 기억하듯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 딩딩. 그것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인사였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편의점의 불빛은 더 짙어진다. 유리문 너머의 도시는 잠들었고 사람의 기척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 사각의 공간 안에서는 여전히 상품의 바코드가 숨을 쉬고 에어컨은 땀 냄새와 커피 향을 뒤섞은 공기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한다. 지우는 계산대 뒤에서 커피 한 모금을 들이킨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잠시 머리를 깨운다.
새벽 4시 반 졸음이 몸을 무겁게 감싼다. 그의 눈동자엔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흰빛이 비틀거리듯 흔들린다. 피로가 얼굴에 주름 사이로 스며들고 손끝은 조금씩 떨린다. 진열대 사이를 지나며 그는 음료수를 정리한다. 폐병의 라벨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줄을 맞추자 그제야 공간이 숨을 고른다. 질서만이 유일한 평온을 주는 새벽이었다. 그때 밖에서 트럭의 브레이크 음이 멈춘다. 납품 기사다. 덜컹거리는 카트의 쇳소리가 공기를 갈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다. 기사는 무뚝뚝한 얼굴로 상자를 내려놓는다. 지우는 인사 대신 카트를 붙잡으며 묵묵히 돕는다. 학생 이 시간에도 일하나? 예. 이제 익숙해요. 짧은 대화 그러나 말보다 긴 피로가 서로의 어깨에 걸린다. 지우는 상자에서 우유팩을 꺼내며 잠시 손목을 문댄다. 아직도 학비를 다 갚으려면 멀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주던 말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괜찮다, 버티면 된다. 하지만 버틴다는 건 생각보다 고독한 일이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고 세상은 그를 보지 않는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13분. 벽시계의 초침이 틱탁탁 하며 좁은 공간에 심장을 대신 두드린다. 그때 유리문 밖에 그림자가 스친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든다. 바로 그 노인이다. 그는 여전히 같은 외투, 같은 걸음, 같은 시각. 들어서는 순간 문 옆에 작은 종이 흔들리며 딸랑거린다. 새벽 공기와 함께 들어온 그의 채취는 이상하게도 오래된 담배 냄새보단 따뜻한 나무 향이 섞여 있었다. 그는 말없이 담배 한 갑과 캔커피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오늘도 고생 많다. 그 짧은 말이 또다시 공기를 가른다. 지우는 웃으며 대꾸한다. 덕분에요. 이제는 안 졸아요. 노인은 그 대답에 잠시 멈칫하더니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미묘한 미소만 남긴다. 계산이 끝나고 노인은 손에 거스름 돈을 쥐었다가 다시 카운터 위에 살짝 내려놓는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 괜찮아요. 거슬러 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 가져.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천천히 문을 나선다. 자동문이 닫히며 들어온 찬바람이 지훈의 머리카락을 스친다. 그는 무심코 카운터 위에 동전을 집어본다. 동전의 표면엔 작은 흠집이 나 있고 오래된 손때가 묻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 있던 것처럼. 빛 아래서 그것은 이상하게 따뜻하게 빛났다. 그날 이후 지우는 매일 새벽마다 그 노인을 기다렸다. 동전은 계산대 서랍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이유 없이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 어쩌면 그것이 새벽의 인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편의점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새벽 5시가 지나고 아침 신문을 나르는 트럭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유리문 밖으로 희미한 푸른빛이 스며든다. 하루가 시작되려는 시간. 그러나 지훈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밤이었다. 그는 자동문 유리를 닦으며 밖을 바라본다. 가로등이 꺼지고 빛의 주황색이 사라져간다. 그 순간 문 옆에 종이 다시 딩하고 울린다. 지훈은 뒤돌아본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 그저 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문 너머를 응시했다. 거기엔 하얗게 기울어가는 새벽 안개와 지나간 사람의 체온이 아직 남은 듯한 공기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은 느꼈다. 편의점의 불빛이 단지 공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고 있는 등불 같다는 것을. 새벽은 그렇게 또 한 장을 넘겼다. 그날 새벽 유리문을 때리는 소리가 조금 달랐다.
평소엔 바람에 속삭임 같던 소리가 오늘은 무겁고 끈적했다. 비었다. 겨울비. 찬 공기를 밀어내며 빗방울들이 편의점의 간판 위를 두드리고 있었다. 간판의 불빛은 물결처럼 일렁이고 유리문엔 동그란 빗물 자국이 쉼없이 번졌다. 지우는 손목시계를 흘끗 본다. 새벽 3시 5분. 그는 어제보다 조금 더 피곤했고 커피의 쓴맛에도 졸음은 가시지 않았다. 계산대 옆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음성 사이로 들려오는 삑 자동문 소리. 차가운 공기와 함께 노인이 들어섰다. 그의 외투는 젖어 있었고 빗물이 어깨에서 떨어져 바닥에 점점이 고였다. 손에는 반쯤 부러진 검은 우산 하나. 우산대는 비틀려 있었고 천은 한쪽이 완전히 찢어져 있었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오늘은 비가 참 차네요. 지우는 물티슈를 꺼내며 웃었다. 옷 다 젖으셨네요. 우산 새 거 하나 드릴까요?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이만하면 돼.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잔잔히 퍼졌다. 지우는 계산대 아래를 뒤적였다. 고객이 두고 간 새 우산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하늘색 비닐 커버가 씌워진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우산. 그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이거요, 누가 두고 간 건데 주인도 안 찾아가요. 그냥 쓰세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지훈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빛은 깊고 말없이 무언가를 헤아리는 듯 했다. 잠시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우산을 받았다. 내가 참 착하구나. 그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뭐예요? 우산각. 지훈이 웃으며 손을 저었다. 그냥 드리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노인은 그대로 돌아섰다. 그럼 빚값이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단단했다. 자동문이 닫히며 바람이 한 번 더 스쳐 지나간다. 남겨진 빗물 냄새와 함께 지훈의 시야엔 아직도 그가 남겨놓은 동전이 반짝였다. 비에 젖은 동전 표면 위로 편의점의 불빛이 부서지며 흐른다. 마치 작은 등불 같았다. 시간이 흐르고 새벽 5시가 가까워졌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거리는 텅 비었다. 지우는 밖을 바라보다가 노인이 썼던 부러진 우산이 편의점 문 옆 쓰레기통에 기대어 있는 걸 보았다. 손잡이는 갈라져 있었고 천은 축축이 젖은 채였다. 그는 괜히 그 우산을 꺼내 접었다. 비닐 쓰레기 봉투에 버리려다 손이 멈췄다. 손잡이 부분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LES, H, 영문 이니셜.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이상하게도 그 알파벳 3글자가 낯설지 않았다. 머릿속 어딘가가 울리는 듯 했다. 지우는 그 우산을 버리지 못하고 편의점 뒤편 창고 구석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다. 무의미한 물건처럼 보이지만 어쩐지 그것을 버리는 건 죄를 짓는 일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라디오에서 새벽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새벽 서울 일부 지역에 갑작스러운 홍. 그 목소리 위로 멀리서 천둥이 울린다. 지우는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엔 어쩐지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다. 자동문에 붙은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노인의 그림자를 닮은 형체를 만들어냈다. 지우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따라 그렸다. 그러자 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딸랑딸랑. 그 소리는 새벽비에 묻혀 길게 이어졌다. 그날 밤 이후 편의점 문 옆 구석에는 새 우산 하나가 그리고 창고 안에는 부러진 우산 하나가 나란히 놓였다. 하나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 하나는 지나간 기억의 잔상처럼.
그리고 지우는 알지 못했다. 그 우산 2개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갈라놓을 첫 번째 복선이 될 거라는 것을. 편의점 안은 고요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엔 아직 축축한 냄새가 남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문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깜빡인다. 밤새 켜져 있던 계산대의 프린터는 열기로 따뜻했고 영수증 뭉치가 길게 말려 있었다. 지우는 정산표를 확인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다. 이번 달도 적자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카운터 위에 쌓인 영수증을 한 장씩 세기 시작했다. 하루의 끝마다 그는 이렇게 지워진 시간들을 정리했다. 누군가의 계산, 누군가의 무심한 말, 그리고 수많은 합계 영혼의 기록들. 그때 프린터가 딸깍하고 소리를 냈다. 종이가 조금 밀려 나왔다가 멈췄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기계를 들여다본다. 잉크가 또? 그는 프린터 덮개를 열고 종이롤을 빼내며 확인했다. 그 안쪽에는 누락된 거래 내역이라 표시된 날짜가 있었다. 이상했다. 그건 바로 어젯밤 3시 노인이 담배와 커피를 사갔던 시각이었다. 지우는 당황했다. 이상하네, 분명 결제했는데. 그는 컴퓨터의 거래 기록을 다시 열어봤다. 모든 영수증에는 승인 표시가 있었지만 그 한 것만 기록 없음. 결제 내역도 카드 승인도 현금 입력도 없었다. 마치 그 거래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지훈의 눈에 화면 속 숫자들이 흔들렸다. 새벽의 피로가 그의 머리를 천천히 눌렀다. 그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다. 내가 잘못 입력했겠지. 그는 애써 웃으며 영수증을 다시 인쇄하려 했다. 그러나 프린터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종이 롤 안쪽에서 미세한 빛 한 줄이 번쩍하고 스쳤다. 지우는 기계에 귀를 가까이 댔다. 그 안에서 짧은 숨소리 같은 진동이 느껴졌다. 그는 순간 소스라치듯 몸을 떼며 프린터를 닫았다. 바보 같은 착각이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는 의자를 밀쳐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창문 너머로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꺼지자 편의점 안의 형광등만이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지우는 영수증 더미를 정리하다가 문득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영수증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종이 질감이 달랐다. 약간 누렇게 변색된 종이,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글자. 어동 503호 아이는 이제 괜찮다. 지우는 눈을 찡그리며 종이를 비춰봤다. 분명히 자기가 출력한 적 없는 글씨였다. 어동 503호? 그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 주소는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살던 오래된 아파트의 동번호였다. 갑자기 편의점 자동문이 삑 하고 흔들렸다. 지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밖은 비어 있었다. 거리에 사람은 없고 가로등은 이미 꺼져 있었다. 그런데도 문은 마치 누군가 방금 나간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문으로 다가갔다. 바닥에는 젖은 신발 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크기도 방향도 어제의 노인과 같았다. 지우는 그 발자국 앞에서 멈췄다. 비는 그쳤는데 왜 젖어 있지? 그는 허리를 숙여 자국을 만졌다. 손끝에 닿은 건 차가운 물이 아니라 마치 금속처럼 미세한 냉기였다. 그 순간 계산대 프린터가 혼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삑 딸깍딸깍. 지우는 놀라서 돌아봤다. 프린터에서 천천히 한 장의 종이가 밀려 나왔다. 그 위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새하얀 종이 한 장. 그는 그 종이를 들고 빛에 비춰보았다. 그러자 미세하게 숫자 하나가 떠올랐다. 500.
그리고 그 아래 낡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성우.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편의점 문을 닫지 않았다. 그가 떠난 후에도 형광등은 깜박였고 프린터는 한 번 더 소리를 냈다. 딸까.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더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 더미 사이 작게 인쇄된 단 한 문장. 오늘도 고생 많다. 밤이 지났다. 비가 그친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편의점 앞 가로수의 나뭇가지 끝에는 밤새 내린 비가 물방울로 매달려 있었고 첫 햇살이 그 물방울을 스치자 잠깐이지만 세상이 반짝였다. 지우는 퇴근 준비를 하며 계산대를 닦았다. 어제 남겨진 빈 캔커피 프린터 위에 하얀 영수증 조각, 그리고 계산대 서랍 속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 그는 그 동전을 만지작거리다가 괜히 바지 주머니 속으로 넣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묘하게 생생한 온기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엔 피곤한 사람들의 숨소리가 가득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훈도 그중 하나였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떨렸다. 잠시 눈을 감으려던 순간 문득 어젯밤의 이성호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 이름은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렸다. 지우는 어릴 적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늘 먼 길 떠나 계시다라고만 말했다. 그 말이 진짜 죽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떠났다는 뜻인지는 묻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흘렀고 기억은 발해갔다. 지우는 하차벨을 눌렀다. 버스에서 내려 오래된 골목길로 걸어 들어간다. 그곳은 그가 어릴 적 살던 동네였다. 낡은 간판과 좁은 골목길 벽에 붙은 오래된 포스터. 그리고 그 한가운데 어동 503호라는 문패가 붙은 빌라가 있었다. 영수증 속 글자와 똑같았다. 빌라 앞에는 녹이 쓴 우체통이 달려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위를 쓸었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오래된 냄새가 났다. 마치 시간의 냄새였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여기 살았던 걸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떠난 사람, 이미 끝난 기억.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새 일했니?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지우는 식탁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엄마, 혹시 우리 예전에 어동 503호 살았었죠?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젓가락 끝에서 김치 조각이 떨어졌다. 그걸 내가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냥요.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는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다. 어머니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거기 잠깐 살았었지. 내 아버지 사고 나기 전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다. 식사가 끝난 후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예전부터 버리지 못한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다. 그 속엔 낡은 사진 몇 장도 섞여 있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엔 어린 시절의 지훈과 어머니 그리고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엔 어린 지훈이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손등엔 뚜렷한 흉터 하나. 지훈의 손끝이 그 자국 위를 천천히 스쳤다. 심장이 2번 뛰었다. 이 손, 이 흉터.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위에 500원 동전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딸랑 소리와 함께 동전이 몇 번 구르더니 사진 아래에서 멈췄다. 그 둥근 금속 위로 아버지의 얼굴이 비쳤다. 지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새벽 3시마다 오는 손님, 낡은 우산, 누락된 영수증, 그리고 이름 이성우.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다. 밖에선 햇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책상 위에 사진을 비추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지훈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딸랑딸랑. 문 옆에 걸린 작은 종이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집 안에서. 지우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종이 멈추기 전에 그 미세한 진동을 손끝으로 잡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지? 종은 한 번 더 울렸다. 딩. 그리고 고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오늘도 고생 많다. 그날 밤 편의점의 불빛은 평소보다 더 밝았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형광등은 한층 흰빛으로 공간을 물들였다. 유리문은 바깥의 어둠을 반사하며 고요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커피의 향이 이미 식어버린 컵 위로 시간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본다. 새벽 3시 5분. 이 시간 늘 문이 열리던 순간. 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문은 조용했다. 자동문 센서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지우는 잠시 멍하니 문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습관적으로 계산대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캔커피 진열대, 담배 진열함, 동전 서랍.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단 한 사람만 없었다. 새벽 3시 반. 그는 편의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린다. 도로 위에는 물기가 남아 가로등 불빛을 깔끔히 비추고 있었다. 노인이 늘 걷던 길가를 따라 작은 발자국 하나가 눈에 띄었다. 어제의 것일지도 오늘의 것일지도 모를 흔적. 지우는 그 자국을 밟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봤다. 오늘은 안 오시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손을 호주머니에 넣자 500원짜리 동전이 손끝에 닿았다. 그 금속의 차가움이 왠지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공백과 닮아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은 오지 않았다. 지우는 처음엔 단순한 일정 변화라 여겼다. 하지만 일주일째 새벽 3시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편의점의 새벽은 달라졌다. 어제까지 따뜻하던 불빛이 오늘은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의 눈에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유리 너머의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보였다. 그날 저녁 근처 택시기사가 물건을 사러 왔다. 그는 지훈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그 노인분 요즘 안 보이던데? 매일 여기 오시던 분 말이야.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아세요? 요즘 정말 안 오시네요. 택시기사는 계산을 하며 무심히 대답했다.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분 사고 나셨대. 네? 길 건너다가 택시랑 부딪혔다더라. 근데 이상한 게 그때 그 시간엔 그 길에 아무 차도 없었다고 하던데. 지훈의 손끝이 굳었다. 손바닥 위에 거스름돈 동전이 굴러떨어져 바닥을 구르며 멈췄다. 그 금속이 바닥과 부딪힐 때의 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소리처럼 들렸다. 딸랑딸랑.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편의점 불빛 아래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봤다. 유리문 밖은 어둠뿐이었고 바람은 아무 냄새도 없이 지나갔다. 그는 손가락으로 유리문을 문질렀다. 차가운 표면에 그려진 손자국이 이내 서서히 사라졌다. 아버지. 그는 속삭였다. 소리가 공기 속에 녹아들었다. 누구의 대답도 없었다. 새벽 4시 계산대 위에 프린터가 갑자기 켜졌다. 불빛이 반짝이며 기계가 천천히 종이를 밀어냈다.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다가가 종이를 집었다. 빈 영수증이었다. 그런데 그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연필로 적혀 있었다. 내일은 비 온다. 우산 챙겨라. 그는 숨을 멈췄다. 그 글씨체는 사진 속 아버지의 것과 같았다. 삐뚤고 불안정하지만 따뜻한 글씨. 그는 영수증을 두 손으로 쥐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마치 심장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편의점 문이 천천히 열리며 바람이 한번 스쳤다. 종이 날리는 소리, 캔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미약한 음성. 오늘도 고생 많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가 본 건 문 밖의 어둠뿐이었다. 길 위에는 노인의 그림자 하나가 살짝 스쳐 지나가듯 흔들리다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계산대 위에 500원짜리 동전이 스스로 구르기 시작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지훈의 손바닥 아래로 굴러 들어왔다. 마치 누군가 그의 손 안에 다시 인사를 남기고 간 것처럼. 그리고 편의점의 불빛은 한층 더 따뜻해졌다. 그 따뜻함은 누군가의 존재가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음을 조용히 증명하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새벽 편의점 문 앞엔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우편물처럼 가지런히 접힌 흰 봉투, 모서리는 습기를 먹어 살짝 말려 있었고 앞면엔 깔끔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야간 아르바이트생 지훈님께.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들었다. 어느 택배 기사도 어떤 고객도 두고 간 걸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잠시 계산대 위에 봉투를 올려두자 형광등 불빛이 종이 위를 미묘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 흰 표면은 차갑고도 묘하게 따뜻했다. 그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그림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지는 노랗게 빛바랜 종이였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확실히 한 번은 본 필체였다. 지훈아, 새벽마다 수고가 많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그 문장 아래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이성우. 그는 숨을 삼켰다. 그 이름이 다시 현실로 나타난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종이를 꽉 쥔 채로 고개를 들었다. 편의점 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공기 속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마저 끊기고 전기선에서 지지직 하는 미세한 진동음만이 남았다. 그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다. 내가 찾던 답은 벤치 밑에 있다. 그리고 그걸 찾기 전까진 나를 완전히 잊지 말아라.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그림에는 공원 벤치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 펜으로 조그맣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가로등 7번 옆 벤치. 지우는 편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느리게 뛰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다. 이건 꿈이 아니다. 새벽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편의점 문을 나섰다. 거리는 텅 비었고 노란 가로등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그 빛은 마치 길잡이처럼 그를 이끌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밑창이 젖은 아스팔트에 닿아
짧은 소리를 냈다. 찰박찰박. 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공원은 어둡고 조용했다. 바람 한 점 없는 새벽, 벤치 위에는 낙엽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7번째 가로등을 세웠다. 정말 그 아래 낡은 벤치가 있었다. 지우는 벤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끝으로 흙을 긁어내자 젖은 흙냄새가 퍼졌다. 흙 속에 금속이 닿는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손바닥으로 더 깊이 파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녹슨 양철 저금통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은 세월의 흔적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지폐, 오래된 동전, 그리고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종이에 단 3단어가 적혀 있었다. 대학 등록금. 지훈의 손이 떨렸다. 그 아래엔 어린 시절 그가 썼던 것으로 보이는 색연필 낙서가 그려져 있었다. 아빠, 나 크면 아빠처럼 일 열심히 할게.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물결처럼 밀려와 그의 뺨 위에 맺힌 눈물과 뒤섞였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다. 공원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그가 파헤친 흙 위에 놓인 저금통을 살짝 흔들었다. 그 안에서 동전 몇 개가 부딪혀 작은 종소리 같은 소리를 냈다. 그때 어딘가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 앞엔 아무도 없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흔들리며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저금통을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 별빛이 저금통의 낡은 표면에 닿자 LES, H. 그 이니셜이 잠시 반짝였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기도 전에 공원은 안개로 가득했다. 지우는 여전히 벤치 앞에 앉아 있었다. 양철 저금통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은 채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속 깊은 데서 오래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흙 묻은 손끝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이걸 여기 묻었을까?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진 것이라기보다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목소리에게 하는 인사 같았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 몇 장이 저금통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작은 금소금이 들렸다. 통 안에 동전들이 맞부딪히며 짧게 딩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들렸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통 안의 것들을 꺼냈다. 손때 묻은 지폐들, 접힌 동전 봉투,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눌려있던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린 지훈이 있었다. 아이의 두 눈은 해맑았고 남자의 손은 그 머리 위에 포개져 있었다. 뒷배경은 바로 이 공원이었다. 사진의 모서리가 달아 흰색으로 발해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만큼은 또렷했다. 우리의 봄은 여기서 다시 시작될 거야. 그 문장을 본 순간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손끝에 묻은 흙이 눈물에 젖어 무겁게 떨어졌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레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 안에서 심장이 천천히 박동했다. 한때는 잊고 살았던 이름, 지금은 다시 부르고 싶은 이름이 거기 있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입술을 떠나자 안개 사이에서 희미하게 그림자가 흔들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의 형체가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오래된 외투를 입은 노인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눈을 비볐다. 안개가 걷히자 그림자는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엔 부러진 우산이 놓여 있었다. 며칠 전 편의점 뒤편 창고에 두었던 바로 그 우산. 젖은 청 끝이 살짝 바람에 흔들렸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가 우산을 주었다. 우산 손잡이에 새겨진 이름 LES H. 그 글자가 햇빛에 닿자 반짝이며 눈부시게 빛났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우산과 저금통을 나란히 세웠다. 두 물건은 오래전과 오늘을 이어주는 다리 같았다. 그리고 그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낙엽을 하나씩 떨어뜨렸다.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부드럽고 느리게. 시간이 흘러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공원의 색깔이 변했다. 회색빛 안개가 걷히자 가로등 아래의 흙더미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빛은 저금통과 우산을 동시에 감싸 안았다. 그 장면은 마치 오래된 사진 한 장처럼 고요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금통을 들고 천천히 공원을 걸어 나왔다. 그의 발자국이 흙 위에 선명히 남았다. 뒤돌아보니 바람이 불어 낙엽이 그 자국을 덮어버렸다. 그러나 그에게는 괜찮았다. 그 길을 마음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편의점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늘은 어제보다 훨씬 맑았다. 한 줄기 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와 그의 얼굴에 닿았다. 계산대에 저금통을 올려놓은 그는 그 위에 부러진 우산 손잡이를 살짝 기대어 두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형광등 불빛이 반짝이며 대답하듯 깜박였다. 그 순간 프린터가 딸깍하고 소리를 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프린터에서 영수증 한 장이 천천히 밀려 나왔다. 오늘은 고마웠다. 글자는 인쇄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연필로 적은 듯 희미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종이를 두 손으로 접어 계산대 옆에 붙였다. 그날 밤 편의점의 불빛은 전보다 한층 더 따뜻해 보였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 불빛 하나만큼은 세상을 전부 품은 듯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잘했다, 지훈아.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에 편의점 안은 낮보다 더 적막했다. 냉장고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 전등의 미세한 윙소리, 그 속에서 그는 조용히 서 있었다. 카운터 위엔 저금통과 부러진 우산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저금통은 빛을 받아 잔잔히 반사했고 우산 손잡이엔 아직도 흙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 두 물건을 바라보며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닦았다.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새벽 2시 반. 편의점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정산표를 정리하며 프린터를 바라봤다. 며칠 전부터 그 프린터는 때때로 혼자 작동했다. 그때마다 빈 종이가 나오곤 했다. 그리고 그 뒤엔 꼭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어본다. 거기엔 이제 3개의 500원 동전이 있었다. 모양도 조금씩 달랐다. 가장 낡은 것은 아버지가 남긴 첫 인사, 두 번째는 비 오는 날의 인사, 세 번째는 마지막 벤치의 기억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나란히 세웠다. 오늘도 오시겠죠?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시계는 3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지우는 문 쪽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곽을 그렸다. 문 옆에 종이 살짝 흔들렸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삑.
자동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며 편의점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지훈의 시선이 그 문 앞을 향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지 않았다. 열린 채로 마치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그때 프린터가 움직였다. 딸깍 삐. 종이가 천천히 밀려 나왔다. 지훈은 숨을 멈추고 그 앞에 섰다. 종이 위에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아들 사랑한다. 그 문장 아래엔 총 금액 500원. 결제 방식은 현금. 결제자 이름란엔 이성우. 계산원 코드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다. 지훈은 종이를 두 손으로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의 눈앞에서 글씨들이 조금씩 흐려졌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 물방울이 닿은 자리에서 잉크가 번졌다. 마치 그 문장이 살아 움직이듯 사랑한다라는 글자가 빛처럼 일렁였다. 그는 속삭였다. 아버지. 그 순간 프린터가 한 번 더 움직였다. 두 번째 종이가 느리게 나왔다. 글씨는 더 흐릿했다. 그러나 그가 읽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내 옆에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계산대 위를 바라봤다. 저금통은 조용했고 우산은 살짝 기울어 있었다. 그리고 동전 3개가 스스로 굴러 움직이더니 프린터 앞에서 나란히 멈췄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계산대 위에 떨어져 동전 옆에 작게 번졌다. 그 반짝임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따뜻했다. 지훈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계산대 유리 아래에 끼워 넣었다. 이제 됐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다. 프린터의 불빛이 한 번 더 깜박였다. 그 불빛은 잠시 머물다가 천천히 꺼졌다. 그리고 편의점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에어컨 소리, 냉장고의 웅 하는 진동음.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다. 지훈은 계산대에 팔을 얹고 하늘을 바라봤다. 유리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어둠이 걷히고 첫 햇살이 거리 위로 번졌다. 그 빛이 계산대 위를 스치며 동전들을 반짝이게 했다. 4번째 동전이 그 옆에 있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미소만 지었다. 오늘도 고생 많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닌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렇게 말했다. 새벽 5시. 도시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편의점의 불빛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밤과 아침이 섞이는 회색의 시간, 그 틈새에서 유리문 안쪽은 따뜻한 색으로 반짝였다. 지훈은 카운터에 팔을 개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엔 피로 대신 잔잔한 평온이 스며 있었다. 눈가엔 붉은 기운이 남았지만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앞에는 4개의 500원짜리 동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각각의 동전은 다른 빛을 품고 있었다. 하나는 은빛, 하나는 황동빛, 또 하나는 낡은 자국이 깊었고 마지막 하나는 새 것처럼 반짝였다. 지훈은 그 동전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옮겨 보았다. 동전이 맞부딪히며 짧게 울렸다. 그 소리가 편의점 안에 부드럽게 퍼졌다. 그는 속삭였다. 오늘도 다녀가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있는 듯 공기가 약간 떨렸다. 에어컨의 바람이 멈추고 잠시 동안 형광등이 한번 깜박였다. 그 불빛이 꺼질 듯 하다가 이내 다시 안정되었다. 편의점 안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계산대 유리 밑에 영수증을 꺼내 펼쳤다. 아들 사랑한다. 아버지는 항상 내 옆에 있었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자 글자 사이에서 잉크가 희미하게 번졌다. 마치 그 문장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듯 했다. 문득 유리문 밖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비닐봉지 하나가 바람에 떠올라 공중에서 빙글 돌았다. 그 뒤로 회색 하늘 아래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까지 걸어갔다. 유리문 손잡이에 걸린 작은 종이 바람에 흔들렸다. 딩딩. 그 소리는 마치 인사처럼 들렸다. 지우는 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속엔 빵 냄새, 자동차 매연, 젖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모든 냄새가 삶의 냄새 같았다. 그는 편의점 밖으로 나가 한참을 섰다. 하늘에는 옅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이 길바닥의 빗자국 위에서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끝난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등 뒤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계산대의 프린터가 스스로 켜졌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프린터에서 종이 한 장이 밀려 나왔다. 글씨는 짧고 단순했다. 다음엔 커피 한 잔 하자. 지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눈물과 함께 섞여 나왔다. 그는 종이를 접어 동전 옆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좋아요, 약속이에요. 그 순간 자동문이 다시 삑 하고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살짝 들어와 계산대 위에 종이를 흔들었다. 그 종이 끝이 살짝 들리며 사랑한다라는 글자가 한 번 더 반짝였다. 햇살이 완전히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냉장고의 유리문이 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다. 진열대의 과자 봉지들이 작은 숨을 쉬는 듯 흔들렸고 커피 자판기에서 향긋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내려 계산대에 올려두었다. 그 옆에 빈 종이컵 하나를 더 놓았다. 김이 피어오르는 두 잔의 커피,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그분을 위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쉬세요. 그 말과 함께 에어컨이 꺼지고 형광등이 부드럽게 어두워졌다. 편의점의 불빛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이전과 달랐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빛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품은 기억의 불빛이었다.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완전히 떠올라 편의점의 간판을 황금빛으로 비췄다. 유리문 너머에서 지훈의 그림자와 또 하나의 희미한 그림자가 잠시 겹쳤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편의점의 불이 단 한 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밤에도, 비 오는 날에도, 새벽에도. 그리고 계산대 위엔 항상 4개의 동전과 한 잔의 커피가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장식이라 말했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그건 인사였다. 매일 반복되는 그러나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한마디. 오늘도 고생 많다.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이며 마지막 장면을 비췄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질 때 편의점은 다시 하루의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은 언제나 고요하게 찾아온다. 그리고 어떤 인사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단순한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지훈에게 그 밤은 하나의 약속이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오늘도 고생 많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세상 어디엔가 아직 불 꺼지지 않은 편의점이 있다면 그곳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이 머물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밤에도 누군가의 불빛이 남아 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잊혀진 마음의 온기를 함께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연의 불빛을 켜줍니다.